주린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동훈 블로크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우선 간밤에 뉴욕장 어떻게 됐습니까? 예, 다우지수는 하락하고 나스닥과 S&P 500은 약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실적이 좀 걱정되는 업종이 좀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반도체 업종과 에너지 업종이 크게 올라가면서 이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만든 거는 물가 지표하고 오라클이라는 이제 기업이었는데, 예.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월 대비 마이너스 0.1%, 그러니까 지난달보다 물가가 오히려 내려갔다라는 건데 예상치가 플러스 0.3%였거든요. 예. 예상과 달리 물가가 이제 뚝 떨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예상과 다르게 나왔나 살펴보니까 그 기업들이 이제 원가는 올라가는데 이 가격을 올리면 점유율이 낮아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익을 줄여서라도 일단 가격을 유지하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기업들의 마진이 좀 그러니까 이익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버티고 있구나. 그러니까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를 가격 올리지 않고 이제 버티고 있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좋게 보면 이제 물가 안정인데 나쁘게 보면 일부 기업들은 이제 이익이 감소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보면 소매업체들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좀 하락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일부 기업들의 이익 감소 요게 좀 걱정이 되긴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나스닥이나 S&P 500이 올라갔던 거는 이제 오라클이라는 이제 기업이 이게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예.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이런 거 사업인 기업이거든요. 이게 오늘 30%가 넘게 올라가서 주변에 있는 반도체주를 또 다 끌어올렸습니다. 시가총이 좀 큰 종목이다 보니까 오라클이 올라가면서 이제 S&P 500 지수는 올리고, 다음에 소매업체가 빠지면서 다우는 빠지고 이렇게 좀 엇갈리면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대표님 또 두 가지 질문. 여기 섬유업체가 떨어진 이유는 뭐예요? 업체 그 주가가? 소매업체들이 빠진 건 이 기업들이 대부분 다 그러니까 물품을 수입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팔아야 되는데 예. 수입할 때 관세 때문에 가격 원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예.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 더 관세가 올라간 비율만큼 얹어서 팔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경쟁사가 또 안 올리니까 같이 안 올리게 되는 현상이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가면서 이익률이 예전에 예를 들어서 한 20% 이익률이 났다 그러면 지금 막 15%, 10%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면 이 기업들 3분기 실적은 보나만 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이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대표님 이제 앞서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 지수 나올 때마다 일희일비 할 수는 없잖아요. 예. 뭔가 흐름의 기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좀 보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보통 우리가 볼 때 이제 한 분기를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한 이후에 한 분기, 그다음에 이제 물가 지표 같은 경우도 한 분기의 추세, 그러니까 3개월 정도의 어떤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되게 보는데 최근에 물가 지표는 3개월 동안 계속 올라가는 추세였거든요, 다시. 근데 이게 오늘 떨어졌다라는 점에서 보면 관세 영향이 어느 정도 피크를 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달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거고 한 3개월 정도 그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면 이게 이제 추세가 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지금같이 들쭉날쭉할 때는 완전히 어떤 한쪽 방향으로 자리 잡지는 않고 불안정한 상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요거 한번 흐름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네요. 저희 보면 이제 정치권에서도 보면 여론조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흐름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우상향이냐 우하향이냐. 예. 그렇군요. 요거 흐름을 봐라. 그거 한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표님 요거 얼마 전까지 요거 버블 논란 있었잖아요. AI 주들. 근데 보니까 좀 다시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 지난주부터 AI 관련된 반도체주 이런 종목군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강하고 미국에서도 상당히 강한데 그동안 이제 버블로 제시했던 근거는 산업이 성장하지 못한다 이게 아니라 주가가 많이 올랐다였거든요. 근데 이 버블론이 제기가 되면서 한동안 주가가 빠져서 오히려 가격 부담을 좀 덜어낸 측면이 있고 또 투자자들이 그러면 안 오른 종목을 찾아내겠다 이렇게 되면서 좀 덜 오른 종목 엔비디아가 비싸면 브로드컴 또 브로드컴이 비싸면 오늘같이 오라클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종목들을 찾아내가지고 계속 올리는데 이 결국에는 기업들 실적이 가장 가파르게 좋아지는 산업이 AI주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기업들이 여기 돈 된다고 하니까 계속 여기저기서 투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실적은 앞으로 계속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고 좀 안도감을 다시 갖게 됐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수를 좀 집중하게 되는 이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요 얘기 한번 해볼까요? 증권사들이 다시 미국 증시 전망을 상향하고 있다는데 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예, 이게 사실은
증권사들이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다가 이제 관세의 영향으로 경제가 나빠질 거다 이런 쪽에 무게를 뒀다가 지수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따라서 계속 올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예. 대체로 근거들 보면 뭐 바클레이즈가 뭐 6,450 지금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어쨌든 또 올렸고 도이치뱅크나 JP모건은 7,000포인트 지금 현재 6,500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S&P 500 지수가. 예. 근데 뭐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그 근거가 실적이 기업들 실적이 생각보다 좋고 그다음에 금리 내리면 주식시장 어쨌든 올라간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AI 낙관론이 생각보다 길게 이어지는 것 같다. 보통 이런 기술력의 혁신이 이루어질 때 한 5년 가거든요. 주식시장이. 근데 지금 2년 조금 더 간 거라서 앞으로 더 가겠구나 이렇게 투자자들이 판단하면서 전망치를 계속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근거는 그래도 좀 탄탄하네요. 예, 이게 예전과 달리 옛날에 닷컴 버블 때하고 달리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좋다 보니까 조정이 나오도 그 폭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우리 증시 얘기해 봐야 될 텐데 와 드디어 이제 3,300선을 돌파하고 아주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예, 뭐 반도체 앞서 말씀드린 AI 반도체 이 주도주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라는 것,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정책 불확실성이 좀 있었거든요. 뭐 세제 개편안이라든가 뭐 이런 상법 개정 이런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이게 좀 해소가 됐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삼박자가 맞물린 급등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아시아 증시 중에 하락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이제 기본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줬다라고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종목이 강세를 보였는지로 지수 상승 이유를 보게 되는데. SK하이닉스가 어제 연고점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AI주 이게 다시 불이 붙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다음에 어제 증권주 금융주가 강했거든요. 뭐 KB금융 이런 종목이 7%나 올라갔는데 이게 세제 개편안 때문에 금융주들 주가가 다시 또 관심을 갖겠구나 이렇게 되면서 올라가서 금리 인하와 국내 정책 그리고 반도체 이 세 가지가 끌어올렸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10시에 그 기자회견 하잖아요. 예. 네, 이거 주식 양도세 입장 뭐 바뀔 거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 오늘 좀 더 뜰 수도 있겠네요. 예, 오늘 이 뉴스가 나오면서 이게 일부는 뉴스에 파라라가 가동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파라라가 뭐예요? 뉴스 나오면 그 호재가 파라라. 나오면 파라라. 예. 근데 이제 큰 불확실성을 제거해 준 게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매도가 나와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일단 높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요. 그 요즘 사상 최고치 어제 돌파했는데 근데 요 개인 투자자들은 또 대량으로 매도했어요. 이건 좀 약간 결이 다르네요. 예, 어제 개인 투자들이 2조 5천억 원 정도 팔았는데 이게 역대 2위 정도 되는 매도, 하루 매도로는 역대 2위 정도 팔았거든요. 일단 최고치까지 갔으면 이제 갈 만큼 다 간 거 아니냐 이렇게 본 시각이 있는 거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개인들이 팔았던 것도 있지만 외국인들이 그만큼 뺏어간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만큼 적극적으로 사들였구나. 설마 개인 투자들이 이 정도까지 매도를 하는데 이걸 사갈까 싶은데 그냥 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치면 이 가격에 아파트가 팔릴까 싶은데 그냥 외국인들이 사버리는 그런 형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 결과적으로는 개인들이 팔긴 했지만 이 판 건 다시 지갑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다시 매수할 여력이 생긴 거로 봐야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어떤 효과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지금 우리 증시 이제 그야말로 박스권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이번에 이제 그걸 뚫은 거 아니에요. 근데 보면 이 뭐 기재라고 할까요? 뭔가 이 정책적인 것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뭔가 좀 모래성을 쌓는 것 같은 느낌만 들어요. 근데 이제 역대 통계를 보면 일단 고점을 돌파하고 나면 가장 이제 조금 올라간 게 4개월 그리고 많이 올라간 건 26개월 동안 더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전고점을 돌파했다라는 거는 새로운 어떤 현상이 보였다라고 보는 거고 그게 이제 금리 인하하고 국내 정책 불확실성이 투자자들 시각에서는 이제 해소됐다 이렇게 보는 거라서 지금으로서는 뭐 추가 상승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이 우리 주가 이 사상 최고치 이후에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 업종 이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알려주십시오. 예,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는 사상 최고치하고 거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 7월에 우리나라 증시가 최고치였는데 그때 삼성전자가 8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7만 2천 원이고 삼성전자 자체는 사상 최고치가 9만 6천 원대인데 지금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역할 조금만 해줘도 증시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구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형님 역할을 하는지 이 부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훈 블로크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